토트넘이 아스널과 첼시전 패배 이후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첼시전 이후 포스텍이 선수들을 대거 방출하는 출구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선수도 예외가 없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출 명단은 최소 10명부터 15명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수마가 포함된 것도 놀랍지만 비카리오까지 당장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찬을 받던 비카리오까지 기량을 의심받으면서 토트넘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인 세트피스 실점에는 비카리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국에서는 토트넘의 비카리오는 체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토트넘은 비카리오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축구 매체와 토트넘 팬들이 비카리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영국의 TVR 풋볼은 글레노들은 비카리오가 피지컬이 좋아지지 않으면 토트넘은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레노들은 울버햄튼과 토트넘 감독을 역임한 축구 전문가입니다. 호들은 비카리오는 세트피스에서 상대를 마주할 때 피지컬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들은 비카리오는 데아가 맨유에 처음 왔을 때 크로스와 코너킥에 매우 약했다. 현재 비카리오의 모습이 당시 데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최근 비카리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이 우왕좌왕하였고 상대팀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카리오가 멘탈뿐 아니라 체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팀의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과정에 골키퍼를 괴롭게 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비카리오는 토트넘의 최대 약점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비카리오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아스널전 경기 후 포스텍은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략을 지적하는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아스널 수비수 베나이트의 더티 플레이를 지적했습니다. 아스널의 첫 번째 득점인 호이비에르의 자책골 당시 베나이트가 비카리오의 장갑에 손을 댄 사건입니다. 당시 화이트는 비카리오의 뒤에서 골키퍼 장갑에 달린 벨크로를 뜯어내는 듯한 도발을 했습니다. 순간 놀란 비카리오가 거칠게 손을 떨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비카리오는 주의 집중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화이트의 더티 플레이 두 번째는 아스널의 하베르츠가 프리킥 헤더로 득점을 넣었을 때에도 화이트는 비카리오를 몸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비카리오가 밀리는 순간에 토트넘 수비수들이 골라인으로 살짝 들어가며 수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수비수들이 전진하고 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에 하베르츠가 자유롭게 프리킥 헤더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베나이트가 비카리오의 장갑 찍찍이를 터치한 것이 파울이 될 정도는 전혀 아니면서 비카리오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스스로 무너졌다는 지적입니다. 화이트가 몸으로 거칠게 밀었을 경우에도 리그에서 그 정도는 다 허용하는 정도이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더 강력하게 밀어버리지 못하는 비카리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세트피스 과정에서 비카리오를 계속 건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포스텍 감독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가 비카리오의 장갑 찍찍이를 건드린 부분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전 이후 심판기관에 베나이트의 행위가 반칙에 해당되는 규칙 위반인지를 문의했습니다. 포스텍은 골키퍼에 대한 터치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모든 클럽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규정이 바뀐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골키퍼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은 골키퍼를 막 건드려도 된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런 통지를 못 받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략이 골키퍼를 건드리고 밀쳐서 득점을 올리면 된다는 식이냐? 언제부터 리그의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나는 못 들어봤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어 포스텍은 아스널의 더티 플레이의 세트피스 전략을 조롱하는 듯한 대답을 길게 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세트피스 과정에서 골키퍼의 동선을 가로막을 정도로 바로 앞뒤에서 몸으로 밀착하는 것이 허용되는 추세입니다. 골키퍼에게 접근하는 상대 선수를 밀어내려다가 같은 팀 선수에게 도리어 밀침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포스텍의 짜증 섞인 답변과 반응은 도리어 상대팀들에게 비카리오가 진짜 토트넘의 약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세트피스 전문 코치가 없어서 수비에 큰 구멍이 뚫린 토트넘으로서는 비카리오의 약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상대팀들은 다양한 전술을 통해 비카리오를 겨냥하고 토트넘의 수비 약점을 계속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트넘 최고의 영입이라고 극찬을 받던 비카리오마저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방출 대상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샬리송부터 시작해서 에메르송 노얄, 호이비에르, 벤 데이비스, 로셀소, 브리아닐, 비수마까지 약 15명의 명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공개적인 강력한 발언이 대대적인 방출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은 나는 이 스쿼드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출구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를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또 새로운 선수들을 무한정 데리고 올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포스텍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방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포스텍의 발언에 여름 이적 시장 때 스쿼드에서 이탈할 선수가 많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포스텍은 어쩔 수 없다며 대대적인 방출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는 어려운 결정들을 했다. 바뀌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보낸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겠는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는 리그 5위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 전에는 케인이 미넨으로 떠난 후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즌 초반 10연속 무패 기록을 세우다 보니 챔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토트넘은 케인이나 요리스, 다이어 등이 있던 시기에도 리그 8위와 7위를 해오던 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토트넘 팬들은 포스텍 감독이 놀라운 마법의 지도력을 계속 발휘해야 하고 손흥민은 여전히 혼자서 다 책임지기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번 시즌 16골 9도움을 했는데도 엄청난 질타를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즌 전 영국 매체들과 팬들은 모두 리그 4위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 유로파리그 진출이 최고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유로파 진출은 리그 6위,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은 리그 7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리그 8위로 시즌을 마쳤고 에스턴 빌라가 리그 7위로 유로파 컨퍼런스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친다면 지난 시즌에서 리그 5위를 한 리버풀과 같은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8위보다 3계단이 상승한 성적입니다.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2009년까지는 4위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10위권 박순위가 무려 9차례가 넘었던 팀입니다. 이번 시즌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다음 시즌 우승 도전을 할 정도로 팀이 완전히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이적 선수나 노리지 말고 제대로 된 최고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이 10클럽에 가입하면서 화려하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